투자나 투기의 고점에서는 미친 듯이 블랙홀처럼 일반 대중들을 빨아들이기 마련이죠. 지금의 서울 아파트처럼 말입니다. 언론에서는 온통 서울 아파트에 대해서 매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시점에서 부동산, 특히 서울 아파트에 대해서 분석질을 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투자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똥값일 때 바닥에서 하는 거라고 봅니다. 때문에 분석이라는 것도 바닥에서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이미 고점에서 분석질을 한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환상이고 거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제 말이 틀렸나요? 이미 오를 만큼 오른 상태에서 관심을 갖는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식 단타처럼 오늘 샀다가 내일 팔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도 아니거든요. 때문에 실수요자가 아니라면 지금의 서울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일반인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대부분은 그걸 구입할 돈도 없을 텐데요. 아닌가요? 8억 10억이 누구네 집 A림인가요? 그러니까 괜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사회나 집단을 이루기 때문에 그 사회나 집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좋든 싫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유대감을 강화하고 또한 안정감을 찾으려는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행이라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죠. 하지만 유행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닌가요? 투자, 투기도 한마디로 말해서 유행이죠. 인간의 어리석음이란 주제 파악을 못하고 탐욕을 부릴 때 대부분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고요. 저는 사실 소크라테스의 내 자신을 알라는 말을 탐탁지 않게 여겼는데요. 왜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너무나 쉬운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나이를 먹고 그 의미를 되새겨 봤을 때 너무나 위대한 말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이 달고 다른 흔해 빠진 말이 사실은 위대한 명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루에 10억이 오르든 100억이 오르든 왜 관심을 갖는 걸까요? 그럴수록 서울 아파트 가격은 미친 듯이 날뛸 겁니다.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그러들기 마련이죠. 인기 스타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인기 스타라도 대중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잊혀지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들은 사회나 집단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기 마련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자신의 존재에 대한 신념과 철학이 없다면 주제 파악을 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이리저리 호구처럼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봅니다. 이런 미쳐 돌아가는 서울 아파트 투기 시장에서 말입니다. 사실 미국도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주택시장을 강타하기 전까지는 미쳐 날뛰었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닥치자 폭락이 시작됐죠. 그와 동시에 있었던 2007년 펀드 광풍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예로 17세기 네덜란드에 있었던 튤립 투기 광풍이 유명하죠. 그 당시 네덜란드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황금기였죠. 스페인과 함께 전세계 바다를 지배하던 해양 강국이었습니다. 국제무역과 조선업, 상업, 식민지 개척으로 엄청난 부를 얻게 됐죠. 당연히 시중에는 돈이 넘쳤을 겁니다. 돈이 넘치면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았을 겁니다. 그럼 돈의 가치가 하락하니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게 이롭다고 느끼는 게 상식이었을 겁니다. 지금의 부동산, 골동품, 금 그런 거죠. 근데 그게 하필 튤립이 됐던 겁니다.
그 당시 튤립은 비싼 꽃이었죠. 여러분들은 튤립 투기라고 말해서 꽃에 투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튤립 꽃이 아니라 튤립 구근에, 그러니까 양파, 마늘 모양의 뿌리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서울 아파트 갖가지 투기 조작처럼 튤립 투기 조작이 횡행했었습니다. 이 시기에 네덜란드의 많은 사람들이 집과 농장과 가축을 팔아서 튤립 구근을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주식처럼 튤립 가격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을 확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어서 튤립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얼마나 네덜란드 사람들이 광적으로 튤립 투기에 매달렸는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거의 쓸모도 없는 튤립 구근 뿌리에 미친듯이 투자를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시나요? 그런데 그 당시 네덜란드 경제학자들은 튤립 구근이 계속 상승할 것이고 네덜란드는 튤립으로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나라가 될 거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말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투기의 끝은 몰락이죠. 이렇게 모든 돈과 자본이 튤립 투기에 강적으로 쏠리다 보니까 결국 네덜란드의 다른 모든 산업은 뿌리가 흔들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유럽의 경쟁국인 다른 나라들은 착실하게 산업과 무역을 확장시키고 식민지를 넓히고 있을 때 네덜란드는 튤립 구근에 온 나라가 미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튤립 투기 광풍은 더 이상 비싼 가격에 매수할 주체가 나타나지 않자 폭락하게 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산했고 은행도 피할 수 없었죠. 그리고 네덜란드 경제는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동안의 영광을 영국과 프랑스에 내주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 다시 네덜란드는 세계 경제의 선두에 서지 못했죠. 여기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인 얀 반 호예는 튤립 투기로 빚을 졌다가 평생 2000점이 넘는 그림을 억지로 그려야 했다고 합니다. 탐욕엔 이렇게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죠. 여러분들은 지금의 제 얘기를 들으시고 서울 아파트 투기 광풍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